제가 볼 때 제일 모질하는 집단들이 러시아, 그리고 또 중국, 북한 이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골치 덩어리 나라들, 여기에 이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터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도 이제 여기 들어갈 거고, 이집트, 뭐 나중에 인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외에 이 권위주의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자,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2방 쐈습니다. 그래서 약 360km 거리의 미사일을 쐈어요. 자, 핵 항모가 동해에 와 있고 한미일 합동 해상 훈련이 열리는데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국정원은 중국의 전대가 끝나는 이제 10월 17일 이후, 그리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금 결과가 나오는 11월 8일 이전, 이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독도 근처에서 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일본군이 독도 근처 왔다고 비난하는 어제 한국 방송 뉴스를 보면서 좀 혐오스러웠어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자, 그래서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쏜 것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5년 만에 지금 핵 항모 연합훈련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미사일을 2방 쐈어요. 그래서 저것도 정신이 아닌 집단이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 앞에 와가지고 세계 경제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 안보가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1시간만 듣고 나면 저는 김정은이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세계를 지금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는 이 3대 집단, 러시아, 중국, 북한이요,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저는 붕괴될 거라고 예언을 감히 합니다. 1차가 러시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을 스스로 터뜨리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강제로 징병자들을 그냥 무기다, 식량, 장비까지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해서 벌써 포로로 잡히는 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푸틴의 태도, 그러면서 푸틴이 이제 요들을 수입해서, 요드라는 게 결국 핵 방사능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을 진짜 쏠 거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핵 무기를 쏠 거다라고 지금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 국경이 있는 데마다 지금 러시아인 탈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은 푸틴의 전쟁에 반대하지 않다가 이제 당신들이 징집당하니까 넘어올라 그러냐, 반대한다라고 국경을 막고 있고 러시아도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이제 막 가는 길을 선택했고요. 자, 저 30만 명에게 장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했다. 무더기로 죽어나가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지금 6.25 때 총도 주지 않고, 또 심지어 러시아가 스탈린그라드 전쟁에도 3인 1조로 해가지고 뭐 총을 주거나 2인 1조로 줬어요. 그 총알 한 10발하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총이 없던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총을 가지고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짓거리를 21세기에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징병이 계속될수록 제가 볼 때 아마 전 지역 차원에서 이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시위가 이제 폭동으로 바뀌게 되고, 러시아가 지역의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경찰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방대한 영토 곳곳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날 때 과연 푸틴이 이걸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많은 지역들이 러시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돼가고, 그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푸틴이 제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이요, 3년임에서 황제가 되더라도
중국의 부채 위기는 터져버립니다. 지금 1대1로 사업 끝나서 중국 때문에 다 망했다고 중국이 도와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너네들이 우리한테 안 해도 될 일을 하라면서 돈 빌리 주었다가 우리 이거 지금 갚으려다가 나라 부도나게 생겼다. 그런 나라들의 경제 규모는 중국이 불려준 차관을 절대 못 갚죠. 또 중국 내부에서도 건설업 일으켜서 벌였던 1경 2천조쯤 되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모든 건설 현장들이 대부분 올스톱하게 될 거고 중국의 각성들은 자신 휘하에 만들었던 이 금융기구, 융자기구들이 다 부도가 나면서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결국 중국 돈은요. 이제 이 화폐 남발에 의한 하이프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2.8% 성장을 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한 3% 안팎의 성장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가 끝이 나버린 상황이다. 그동안에 한국이 중국하고 붙어서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헛소리들을 해댔죠. 지금 외국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다. 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한국 정부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국제적으로 들리는 내용을 보면 한국, 필리핀, 태국 순서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이 가장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의 반도체나 이런 게 너무 얽혀버리면서 최근의 경기 하락과 중국 경제 붕괴 속에 한국의 무역 급감의 주력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자, 중국은 시진핑이 경제가 붕괴되면 상투적으로 하는 전통적 행태의 사상 강화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공산주의적이다라고 싶은 모든 기업 문화에 대해서 손대기 시작할 거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문화혁명, 홍위병 시대로 회귀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마 중국은 국제적으로 더 고립되어 가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대만을 치는 자폭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가 안 하는가는 여부는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면 하고 붕괴되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결국 침략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거죠. 대공황이 1931년에 발생하면서 일본이 주 수출 지역과 수입 지역이 만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수출도 수입도 어렵게 돼갔어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일본이 러일 전쟁 그리고 또 청일 전쟁 등에서 승리해서 조차하고 있던 그런 철도나 자신들의 이 시설들을 지킨다라는 핑계하에 파견된 관동군이 자의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곡창이고 연료 창고인 만주를 차지하자. 그래야 일본이 산다고 만주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만주까지 간 김에 중국 본토와 동남아까지 가자라고 돼버린 거예요. 당시 세계를 덮쳤던 불황이 무역 급감을 가져오고 그래서 일본에서 굶어 죽는 사태가 3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일본이 침공을 선택한 거고요. 그것은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나 히틀러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국은요. 지금 자포자기적 심정으로 대만을 치고 그러면서 미중 충돌을 유발하고 이 남북 충돌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물론 전쟁의 결과는 중국의 참패로 끝나게 될 거라는 것. 자, 북한도 결국 중국이 지금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 10년 안에 이번에 대공황 안에 저는 중국이 붕괴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시진핑이 통제에 대한 위험을 상실하면 중국은 아마 각 성들이 갈라지기 시작할 거고 곳곳에 벌어지는 폭동을
진압하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중국이 해체되어 가고 북한이 무너지고, 자, 북한은 중국의 정권이 무너지면요 곧바로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의 대공황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제일 먼저 푸틴이 무너질 거고, 푸틴은 아마 내년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푸틴이 핵을 쓰면 그것도 또 푸틴의 죽음이 될 겁니다. 푸틴이 핵을 쓰게 되면 이제 미국과 서방은 푸틴을 직접 제거하는 방향을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무너질 거고, 제일 마지막으로 북한이 무너지게 될 거다. 중국의 붕괴는 경제 붕괴에 따른 이제 시진핑의 오판에서 발생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식 가짜 자본주의, 겉은 자본주의, 속은 공산주의, 이 시스템이 이제 결국 붕괴되는 것이 다가왔다. 지금 미국의 유수한 기업 중에서 중국에 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이 몇 개 됩니까?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가중될 거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리쇼링 현상도 점점 강화될 겁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SK나 참 어리석지요. 이런 흐름을 안다면 빨리 탈출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결국 뭉개다가 한국 정권도 데미지를 입히고 자기들도 데미지를 입게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운명은요, 중국이 시진핑이 권한을 놓치고 붕괴될 때 북한은 중국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끊을 거고, 러시아 무너지고 그 다음 중국 무너진 단계에서 북이 견딜 수 없다 봅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히틀러 그리고 무솔리니 일본 군부 등을 갖다가 다 붕괴시켜 버렸듯이, 결국 이번에 제2차 대공황은 이런 권위주의적 정권들, 저는 이란도 무너질 거고 이 터키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 독재하에 있는 한 7, 80개의 국가들의 다 무너뜨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나라들이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나라들도 경제가 붕괴되면 공산주의, 가짜 공산주의 유지도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